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치매는 여전히 공포의 상징이자 모두의 숙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국내의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인구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 수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이 조금만 기억력이 감퇴했다고 느끼거나 건망증 증상을 보이면 나 혹시 치매인가? 하고 불안해하곤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기억력만이 치매의 전조 증상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치매에 대해 설명드린 후 60초 뒤에 상상치도 못했던 치매 증상을 공개할 테니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가장 흔한 치매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같은 이상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손상되는 치매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면 가벼운 기억력 저하로 시작되어 서서히 길을 잃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치매하면 기억력 문제를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 치매는 매우 다양합니다. 치매의 사전적 의미는 뇌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지 기능이란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소리를 듣는 매우 단순한 감각 영역부터 문을 열어줄지 말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구체적이고 복잡한 사고방식의 영역까지 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지식을 의미하는데요. 혈관성 질환으로 인해 뇌가 손상되거나 약물 혹은 다른 지병으로 인한 손상도 치매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치매의 증상은 기억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력만 신경 쓰다가는 숨겨진 치매의 전조 증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력 말고도 치매로 보일 수 있는 증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놓칠 수 있는 나와 내 주변인의 치매 증상.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짚고 갈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부모님이 예전보다 욱하고 화가 많아지진 않으셨나요? 조부모님이 유독 이웃과 싸움이 잦아졌다고 느낀 적은요? 기억력에 문제가 없고 가족들을 다 알아본다고 해도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간과하지 말고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전두엽과 측두엽에 문제가 생긴 전두측두엽 치매의 초기 증상이기 때문인데요. 파킨슨, 알츠하이머는 들어봤는데 전두측두엽 치매는 처음 들어본다고요? 생소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앞으로의 몇 분이 여러분과 가족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증상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전두엽과 측두엽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전두엽은 뇌의 앞쪽에 위치한 부분으로 인간의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두엽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행동 능력인데요. 흔히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자주 하죠? 이 사회성이 바로 전두엽이 가진 기능입니다. 전두엽은 감정 조절과 충동 억제,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등 논리와 판단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전두엽은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또 전두엽에는 언어를 수행하는 브로카 영역과 손이나 발 같은 섬세한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 영역 지도가 존재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함께하는 이른바 멀티태스킹 또한 전두엽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뇌에 대해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측두엽은 말 그대로 뇌의 양쪽 측면, 즉 관자놀이 부분에 위치하는 뇌입니다. 측두엽이 이 두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자놀이 바로 아래에는 이곳이 존재하죠. 맞아요, 바로 귀입니다. 측두엽은 귀와 매우 밀접한 관계인데요. 측두엽에 위치한 1차 청각피질은 고막으로 전달된 소리가 최종적으로 닿는 장소이자 소리를 인지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대화하면서도 말소리와 음악, 주변 소리 등을 해석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측두엽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측두엽의 마지막 핵심 기능을 공개할게요. 측두엽에는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해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베르니케 영역은 브로카 영역과 함께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영역인데요. 입술, 혀, 성대의 근육을 조정하는 브로카 영역과 달리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의 논리, 문맥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전두엽과 측두엽이 어떤 존재인지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두 뇌는 한마디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두엽과 측두엽이 어떠한 이유로 망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째서 우리는 전두측두엽 치매를 다른 치매보다 늦게 알아차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볼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전두측두엽 치매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자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증상이 바로 성격과 행동 변화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신체 기능이 퇴화하기 때문에 성격이나 행동이 변화할 수밖에 없죠.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짜증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전두엽의 손상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뜬금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상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충동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도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면 하루 종일 같은 노래를 부르거나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는 것처럼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주 서서히 보이기 때문에 주변인들은 치매가 아닌 단순한 성격의 변화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전두축두엽 치매의 증상은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말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조용히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눈치챌 수 있는 증상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전두축두엽 치매의 또 다른 증상은 바로 언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두축두엽 치매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전두엽의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단어를 찾거나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혹은 측두엽의 베르니케 영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엉뚱하고 의미가 맞지 않는 문장을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단어를 찾지 못해 말수가 줄거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흔한 말로 가는 귀를 먹었다 하거나 노인성 우울증으로 치부되어 전두축두엽 치매 진단 시기를 늦추게 합니다. 정말 익숙한 예시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미국의 유명 배우 브루스 윌리스는 실어증을 시작으로 전두축두엽 치매를 진단받아 1년 만에 연예계를 은퇴 후 현재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친 전두축두엽 치매는 점점 악화되어 결국 인지능력과 기억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두축두엽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달리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라고 느끼는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너무 늦은 것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전두축두엽 치매의 증상과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전두축두엽 치매가 왜 그리고 누구에게 주로 발생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치매를 단순히 노화의 결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뇌 손상과 노화로 인한 감퇴는 떼어야 뗄 수 없는 사이니까요. 하지만 영상 초반에 말했듯이 치매는 뇌 손상이 원인인 만큼 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가 있겠죠. 전두축두엽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는데요. 바로 나이입니다. 45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층이 전체 전두축두엽 치매 환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세를 거뜬히 바라보는 요즘 시대에 이 나이는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하는데요. 발생 연령대가 타 치매에 비해 현저히 젊다는 점 또한 전두축두엽 치매의 발견을 놓치게 하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대체 전두축두엽 치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아직도 전두축두엽 치매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 중 40%는 전두축두엽 치매의 가족력이 있으며 10%의 환자가 상염색체 우성의 유전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에 많은 의사가 전두축두엽 치매와 유전적인 요인을 연관짓고는 합니다. 발견하기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빠른 데다가 명확한 원인 없이 유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니 정말 까다로운 질환이죠. 그렇다면 전두축두엽 치매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두축두엽 치매의 증상이 보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개할 테니 멈추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두축두엽 치매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뇌 건강을 지키고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뇌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한 소리가 아니냐고요? 생활 습관이야말로 몸속의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건강의 가장 기본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조깅이나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음식의 경우 가공식품이나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포화지방? 항산화? 어렵게만 들리지만 사실은 진짜 간단한 방법입니다. 흔히 지중해식 식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과 견과류,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해산물을 드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가공육을 드실 예정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품들로 밥상을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직도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전두엽과 측두엽을 단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면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되는데요. 구매 후 한 번도 펼치지 않은 책이나 구석에 놓여있는 신문을 꺼내 들고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언어 이해 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을 꾸준히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인데요. 단순히 뇌를 자극하는 것 이상으로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면 자신의 감정적 상태와 언어 능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두측두엽을 단련하는 동시에 치매의 진행까지 막을 수 있는 간단한 꿀팁을 공개할게요. 전두측두엽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는 사회적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두측두엽 치매처럼 사회적 기능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질환은 뇌를 활성화하는 것 외에도 주변인이 이상 증상을 일찍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 만약 혼자 집에 계신다면 노래교실이나 댄스 교습과 같은 활동을 권유해보세요.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활동과 그 과정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회로를 강화하여 전두엽과 측두엽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두측두엽 치매는 사고처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인이 전두측두엽 치매 판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두측두엽 치매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해 동반되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과도한 폭력성은 약물을 통해 완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겪게 되는 혼란을 진정시키고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행동들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니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 지적하기. 전두측두엽 환자는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부적절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함부로 지적하거나 다그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욱 불안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복잡한 요청이나 재촉. 사고력이 저하되어 긴 문장이나 복잡한 요청을 이해하기 힘든 환자에게 저기 있는 빨간색 책을 들고 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놔 같은 복잡한 지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짧고 단순하게 하나씩 전달해야 하며 행동이나 선택을 재촉하면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전두측두엽 치매 환자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저하되므로 이성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주의를 돌리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한 가지 행동을 고집하면 그 행동을 막기보단 다른 흥미로운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좋겠죠? 이제 전두측두엽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치매 환자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수칙입니다. 네 번째,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치매 환자들은 대체로 낯선 환경에서 파괴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환자가 익숙하게 여길 수 있는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억력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두측두엽 치매뿐만이 아니라 모든 치매는 인지 능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파악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전두측두엽 치매처럼 특수한 치매의 경우 많은 분이 미리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책하곤 합니다. 치매는 당사자와 주변인 모두에게 어려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환자를 주의 깊게 바라봐 줄 주변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책과 고통이 아닌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알아가고자 하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의른건강과 함께 알아차리기 어려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가 자세히 다뤄줬으면 하는 증상이나 건강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남겨주시는 댓글을 참고하여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